안녕하세요 여러분, 둥그리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박하고 딸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민들레 PD님은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아, 사과요? 이처럼 사람마다 각자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 또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농산물을 연구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현대사회와 달리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질보다는 양이었던 시절, 그 시절 우리나라 농업계의 혁명을 이끈 통일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레이고! 현재와 달리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쌀은 매우 귀해 쌀로만 지은 새하얀 밥은 부잣집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일반 서민들은 쌀밥은커녕 한 끼를 배불리 먹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태풍이 휘몰아쳐 전국적으로 쌀기근 현상과 쌀값 폭등이 발생하고 계속된 흉년으로 식량난과 쌀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악화되어 갔어요. 1964년 육종학자로 알려진 허문회 교수는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며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찾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 국제미작연구소로 향했어요. 매일 인디카 품종의 벼를 관찰 연구했지만 기후가 다른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벼를 골라내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태풍이 시험 재배장을 휩쓸고 간 어느 날, 국제미작연구소에서 만든 IR8만이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을 발견했어요. 키는 작지만 바람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아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품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위에 약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이에 우리나라 재래종과 생산성이 뛰어난 IR8을 교배하기로 결심했는데 교배가 거의 불가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실제로 직접 연구도 진행해 보았지만 잡종 불임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대로 멈추면 한국인이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여름에는 한국, 겨울에는 국제미작연구소를 오가며 수대에 걸친 교배를 반복하였고 기적과 같이 교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벼의 수확 시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벼에 맞추어 수확 시기를 늦추자 인디카의 장점이 사라진 거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일본에서 수확 시기가 빠른 자포니카 종인 유카라를 발견해 결합하고 이외에도 대만 품종과도 결합하여 내냉성 해결을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국 유카라와 TN1, IR8 3원 교배를 통해 1966년 3월 농업의 역사를 뒤흔든 IR667 통일벼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이후 통일벼는 농촌진흥청으로 전달되었고 시험장에서 작물 재배를 진행했어요. 수십 년간 자포니카 종에 익숙한 육종가들은 통일벼는 우리나라에서 자랄 수 없을 거야 라고 예상했어요. 1969년 2년에 걸쳐 우수한 종자를 선별해 모내기를 하고 수확한 결과 다른 자포니카에 비해 아주 놀라운 수확량을 보였습니다. 다른 품종보다 30% 이상의 수확량을 가졌으며 비바람에 잘 쓰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었어요. 단, 쌀이 푸석푸석하고 찰기가 적어 밥맛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971년 국무위원 대상 통일벼 품평회에서 좋지 못한 반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500여 개의 농가에서 시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통일벼는 재래종과 생김새부터 재배법도 달랐는데 그래서 싹이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여기저기서 발생했다고 해요. 통일벼는 재래종에 비해 생육 온도가 높아 비닐을 씌우는 보온 모짜리가 필요했고 8월 잎이 붉게 마르는 적고 현상이 발생하고 수확기에는 탄립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래종보다 2배 이상의 수확량을 얻으면서 시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1972년 농가에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였는데 저온 현상으로 실패하여 민심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1973년 통일벼를 재보급했고 이와 함께 농가 지원을 확대 강화하였는데요. 다비성, 도열병, 병해충에 약한 통일벼 재배를 위해 농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도
수시로 점검 지원을 하여 어려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재보급의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성공적으로 쏟아지는 나랄 기적의 벽시 우리나라 기후와 맞는 다수학 품종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였어요. 1977년 사상 최대 수확량과 녹색혁명이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시절이 지나 식량 자급 국가로 탈바꿈되었어요. 쌀막걸리 등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 활성화와 농민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보온 모짜리 기술은 비닐하우스, 즉 백색혁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 종자기부까지 이루어졌다니 와우! 1980년대 통일벼는 쌀의 과다 생산에 대한 우려와 맛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지만 통일벼의 탄생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작물 육종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결과로 연결되어 나라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슴 뜨거운 통일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밥 많이 드세요.